오늘은 풀버니어 골드 크라운 프랩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풀버니어 골드 크라운은 덴탈 유니체어에서 프랩을 하는데, 이쪽을 보면은 덴탈 유니체어에는 이런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장착할 부분이 있고, 또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를 장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석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조명을 비춰준 상황 하에서 우리가 투스프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피스를 잡는 방법은 이런 앵글용 핸드피스는 펜그레스 프로 잡습니다. 이렇게 3개의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깨끼 손가락하고 이 2개의 손가락으로는 핑거 레스트를 합니다. 핑거 레스트를 해가지고 투스프랩을 하고, 이쪽 왼손도 여유가 있으면, 물론 미러를 잡지만 여유가 있으면 이것까지도 같이 홀드해가면서 이렇게 투스프랩을 하면 훨씬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티폼 이번 학기에 사용하는 그 덴티폼은 이와 같이 좌측 제2소구치가 발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덴티폼인데, 우리 실습에 사용할 것이 3유니트 브리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실습으로 제1배구치의 풀버니어 골드 크라운 팹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준비물로서는 일단은 투스프랩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핸드피스하고 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하이스피드 버 이 2개 있으면 거의 모든 걸 다, 이 참 가느다란 것은 프록시멀 리덕션 할 때 쓰고, 이 바를 가지면 뭐 마진 피니싱, 또 옥시얼 리덕션, 액시얼 리덕션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준비물로서는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로브를 환자한테 시술할 때는 껴야 되고, 또 보안경을 껴야 되고, 또 더 작업 필드를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수 안경을 쓰면 더 좋습니다. 이건 눈이 나빠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또 세심한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또 이런 안경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위치를 바꿔 가지고 투스프랩 하는 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옥잘 리덕션을 먼저 하고, 그다음 버칼 리덕션, 링갈 리덕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프록시멀 리덕션을 먼저 합니다. 프록시멀 리덕션을 먼저 하는데, 개인적인 이유는 인접치하고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놔야지 인접치와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록시멀 리덕션을 할 때는 가느다란 인접치아를 손상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이용을 합니다. 프록시멀 리덕션은 몇 미리를 삭제하느냐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브리지 패시브 인서션, 그리고 메지알 월과 디스탈 월의 패러렐리즘, 이런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 이렇게 치아 장축 방향으로 핸드피스를 위치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컨택 포인트 쪽을 향해서 삭제가 들어갑니다. 이건 버칼 측에서 어프로치 해도 되고, 링갈 측에서 어프로치 해도 됩니다. 그리고 투스프랩을 하면서 많은 힘을 주고 계속 한 군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회전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는 힘을 주었다가 또 빼면서 다듬었다가, 힘을 주었다가 빼면서 다듬었다, 이렇게 전진 후퇴를 하면서 투스프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를 보면 이렇게 물과 스프레이가 나오는 자리가 있고, 이 버는 뒤쪽 부분을 누르면 빠지고 들어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물과 스프레이가 더 주변으로 분사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마네킹에다 설치해 가지고 미러를 보면서 투스프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프랩이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상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교환면부터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프록시말 측부터 먼저 삭제를 합니다. 자. 정진했다가 다듬었다가 인접자를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칼 측에서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 민간 측에서 어프로치 합니다. 인접자하고 잇몸을 손상하지 않게 이렇게 다듬어주고 여기다가 파르르하게 파르르하게 하는데 일부러 헬리키트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고 과학 각도가 자동적으로 6도 테이퍼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레지알 따로, 디스탈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면이기 때문에 레지알은 어느 쪽이나 생각이 나는 대로 다 똑같습니다. 일단 소스가 삭제가 됐으면 사이즈가 작은 바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효율이 더 큰 다이아미터 큰 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액시얼 리덕션을 뭐, 마무리할 수가 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방법은 교환면을 그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교환면을 삭제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균일한 삭제를 하는 점이죠. 균일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를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는
그 리치 트라이앵글러 리치를 따라서 트라이앵글러 리치 이쪽 트라이앵글러 리치를 따라서 그리고 내부에 깁스관 또 그루브를 따라서 그루브를 따라서 이게 형성을 해주고 그 깊이는 우리가 그 다이아미터를 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직경이 뭐 한 1mm 정도 될 테니까 이 다이아미터를 아는 다이아미터를 이용을 해서 그 깊이를 가늠을 하는데 교환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 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이 아닙니다. 팁으로 깎는 게 아니고 옆으로 깎여야 돼요. 옆면으로. 다이아몬드 포인트 옆면으로 깎게 되고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를 주고 교합력이 가해지는 이 펑셔널 카스프 쪽은 한 1.5mm non 펑셔널 카스프 쪽은 1mm만 삭제합니다. 균일한 삭제하는 게 중요하고 교합면이 복잡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나토미를 다 재현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의 카스프당 2개의 메이저 슬로프로 간단 심플리파이를 하면 됩니다. 한 카스프당 2개의 메이저 카스프로 한 카스프당 2개의 메이저 플랜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의 플랜으로 형성이 되죠. 먼저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를 하겠습니다. 1mm를 먼저 메이저 플랜에다가 2개의 플랜으로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 1mm 트라이앵글러 리치를 따라해서 1mm 이쪽 먼저 완성을 먼저 할까요? 내가 높은 자리니까 아래쪽으로 또 슬로프 그 다음에 이쪽 빅오버 타이틀 제일 높은 부분에다가 그리고 2개의 메이저 플랜 하나의 메이저 플랜 이쪽에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에 하나 어디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펑셔널 카스프는 펑셔널 카스 베이버를 엊그제 서드에 45도 각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엑시얼 월을 마무리입니다. 엑시얼 월은 버칼 따로, 링갈 따로, 메지알 따로, 디스탈 따로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그 주사위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프록시말 커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최종 모양은 위에서 봤을 때 진지발 마진의 이 높이에 맞게, 진지발 마진의 형태에 맞게, 그 돌아가는 그 원의 모양에 맞게, 그리고 그 높이도 이 진지발 마진에게 맞게 하는데, 이 경우는 우리 진지바가 아크릴 레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수프라 마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마를 시작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철저히 인쇄선 맞게 면밀히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특히 마진 속에 높이를 맞추고 철저히 인쇄선을 나타납니다. 육도 패러렐리즘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각도가 6도니까 그대로 다양히 돌아가면 육도 패러렐리즘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네? 섹션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여기는 뭐 버탈, 링갈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엑시알이 뿐이죠. 전부 엑시알이죠. 석점 인쇄선에 맞게. 면밀히 삭제하느냐는 의미가 없고, 사고가 조금 약한 듯 한데, 서드카 필시 마진은 이 바의 그 반경, 이 바의 팁이 라운드 엔드 하기 때문에 이 팁이 한 0.3mm, 0.4mm 정도 들어갈 정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주면 그것이 션터 마진이 됩니다. 이 진지바 라인하고 같게 마지막 진지바가 높이하고 비슷하게 션터를 겁니다. 이제까지 연결해놨던 모든 엑시얼 월드를 계속 연결하는 폭 0.4mm의 컨케이브 베벨 션터를 다듬어주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핀시 마진이 계속 연결이 되고 분명하게.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과정이 샤프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임프레션 캐드 갈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고, 왁스 패턴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은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강한 속도로 하지 않고 아주 약한 속도로 살살 샤프한 마진들을 매끄럽게 라운딩 시켜줍니다. 샤프한 코너들은. 그리고 이 펑셔널 카스 베벨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링갈 쪽은 이쪽에서 주도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투스프레이 잘 되는가 확인해야죠. 바람을 샥 불어가지고. 자, 이제 교환면 삭제량이 충분한가 이걸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도 이렇게 보고 또 반대편 쪽에서도 그 미러를 통해서 링갈측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교환면을 체크도 하고 또 마진은 이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그 진지발 리트랙션 하는 인스트루먼트를 써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 마진이 잘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쪽은 이쪽에 갔다가 다음 것은 이쪽에 가고 또 그 옆에 것은 이렇게 가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연결되는 0.4mm의 샴퍼가 형성이 됐는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가 물어보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두께가 보통 한 1.1mm나 1.2mm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코올 램프로 아주 가볍게만 부드럽게 연화시키고 알코올 램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지대치 위에다가 얹은 다음에 꽉 잡아가지고 꽉 눌러주면 이보다 눌리는 자리면은 지금 1.1mm가 삭제가 못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굳은 한 다음에 열어보면 어느 부분이 삭제가 덜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으로 창문 있는 쪽이나 그 램프 있는 쪽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되는데 이건 내가 보니까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에 구멍이 뚫리거나 얇게 된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 자 이렇게 해서 풀버녀 골드 크라운 프랩이 완성됐습니다. 이 완성된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 면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자, 그루브, 이 얘기를 안 했네. 리펜티브 그루브 같은데. 하여튼 교과서에서는 6mm, 6도 패러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지금 현재 투스프렉된 이 정도 패러렐리즘이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패러렐리즘을 가지면 더 되고 특히 패러렐리즘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메지얼과 디스탈을 신경 써야 되고 삭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세가 불안해서 나는 오른손으로만 핑거 레스트를 했는데 실은 왼손도 핸드피스 헤드를 좀 홀딩 해주면 훨씬 견고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한 30cm 정도 구간가 떨어져서 현 점은 저기 디스탈 쪽 프록시말 파트 시작할 때 잇몸이 살짝 다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만 좀 빼면은 이런 식으로 투스프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텐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덕탈 측에 그루브를, 리텐티브 그루브를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리텐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결론적으로는 오프잘 리덕션 잘하는 거하고 엑시얼 리덕션 하는 거하고 두 가지 것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뭐
버칼, 폭시널, 얘기하고 나왔지만, 옥시알 리덕션 하는 것, 균일하게 삭제하는 것, 그 다음에 엑시얼 리덕션은 패시브 인서션에 맞게 삭제하는 것, 그리고 마진을, 샴퍼 피니싱 마진을 잘 형성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습하다 잘못되면 새로운 치아를 가지고 또 다시 실습하면 되니까 많이 삭제해 볼수록 이것은 기술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실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